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는 디지털 도서관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도서관의 한 형식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자원을 갖고 있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서비스 또는 체제 자체를 디지털라이즈 시켰다, 디지타이즈 했다 라는 의미에서 아마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도서관이라는 말의 기본 뜻은 컬렉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말은 디지털 컬렉션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겠죠. 틀렸다는 말을 제가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도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것이고,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디지털 도서관이 틀렸어 라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니? 의 얘기와 디지털 도서관을 컬렉션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의 기본 컬렉션을 갖고 있는 곳들이 어떤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서관을 우리가 공공이 되었던, 이것이 대학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간에 우리가 도서관이야 라고 부르는 곳의 이름은 컬렉션인 것입니다. 그 컬렉션이라는 것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물리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책과 관련된 또는 책처럼 책의 의미와 책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들을 모아둔 곳을 우리가 컬렉션, 그것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좀 불행한 얘기, 좀 답답한 얘기를 하자면, 도서관은 사서가 안 보여도 책만 보였으면 우리는 다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누군가가 서비스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컬렉션만 있으면 돼. 디지털 도서관도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컬렉션이야 라고 놓고 본다면,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컬렉션이라는 책들을 들여다보면, 제 뒤에도 지금 책이 보입니다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저 하나하나를 보면 나만 갖고 있니?를 따졌을 때, 아니, 저 책들은 전부 출판된 것들이야. 거의 99.9%가 출판된 것들이고, 그 출판된 것들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또 저런 책들이 존재해가 상상이 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컬렉션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는 거죠.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유일한 것도 있지만, 왜냐면 제품에 따라서 대부분의 것들은 어서나 구할 수 있는 것들, 100%는 아니지만 어디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장이라는 공간에 모아둔 거죠. 컬렉션, 그것도. 왜 모아두었지? 그러면 사람의 접근성을 따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한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고 유통할 수 있도록 모아둔 거라고 놓고 본다면, 도서관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네가 했던 말은 내가 듣는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들으려면 우리가 같이 모여야 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굉장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상상력을 갖고 해석하는 얘기이지,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정의하고 하는 그런 사전적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 내가 했던 말을 어딘가 기술하고 레코드 남겨두고 기록하면 이것을 누군가가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 소위 말하는 기록이 생산되기 시작하고, 그 기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복제할 수 있을까 해서 필사하는 작업들도 생겨났고, 목판이라는 판각 활동들이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디지털, 인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발전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체가, 어떤 내용물이, 어떤 컨텐츠가 기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이 기록이 소위 출판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복제되어지면서 확장되어질 수 있어. 얼마나 넓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컨텐츠가 갖고 있는 유용성이라든가 소비 성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효용 가치가 상당히 적어질 수 있는 얘기 있고,
수요가 적은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집단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집단을 키워주면 그만큼 이것의 원가가 절감될 수 있어 해서 대량 생산과 그 대량 생산을 소비할 수 있는 집단화시키는 작업들에 대한 얘기고, 지금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을 집단화시킴으로써 생산량에 따른 소비량을, 수요자를 확대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도서관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지식 자원들이 컨텐츠들을 한 자리에 모아둠으로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에 모아둠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초기 단계에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집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고, 아마 그래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논하기 이전까지는 그 지식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생산자이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타이트하게 모였다고 보겠죠.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사설 도서관들, 프라이빗 라이브러리, 아니 소사이어티 클럽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들도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소위 효용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런 컨텐츠들을 복제를 통해서 분산시켜서 이용시키겠다는 굉장히 어떻게 유익한 공공 서비스에 가까운 것들, 공익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이고 공익성을 갖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디지털이라는 것은 어떻지? 디지털이 처음 제 상황이 이 나이대가 다 그렇지 보지만, 제가 80년대에 유학을 하면서 바로 그 변혁기에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확산되어가는 그 출발점에서 디지털을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죠. 그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한 것이 뭐냐면, 초기에 80년대 초에 소위 워드 프로세서 중에 워드스타 몇 가지들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IBM PC를 놓고 쓰던 시절이었는데, PC는 스탠드얼론이었습니다. 도스는 스탠드얼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고요. 그걸 쓰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쓰는데, 대학이 한 코너를 만들고 30, 40대의 컴퓨터를 모아놓고 그 안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게끔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워드 프로세서 하나를 사면 40개를 복제를 해서 깔아 썼다는 얘기죠. 결국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적 문제에 따라서 그 대학에 뭐라고 제재를 가했냐면, 그렇게 쓰면 불법이다. 카피를 사서 써라. 전 카피를 40개를 다 사서 쓰거나 필요한 카피를 사서 쓰고, 그것을 동시간대에는 못 쓰게끔. 그래서 5개의 카피를 샀다 그러면 동시에는 5개까지만 쓸 수 있고, 6번째 쓰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빼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게 네트워크 기반의 움직이는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한쪽에다가 하드디스크를, IBM PC 초기에 20메가 뭐 이런 하드디스크를 잔뜩 모아서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네트워크로 40대를 연결해 놓은 다음에, 예서 5카피를 샀다면 동시에 5대의 컴퓨터에서만 작동되도록 하고, 한 사람이 사용을 끝내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네트워크를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원이라는 것은 굳이 40개를 다 갖지 않아도 쓸 수 있어. 다만 불편함이 있다면 동시에 컨커런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죠. 우리가 지금 디지털 자원을 쓸 때 보면 거의 무제한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계약 조건을 잡을 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잡은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할까를 따져봤을 때, 아까 워드 프로세서 같은 소프트웨어들은 이용자,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파는 입장에서는 한 카피 사서 너희들 다 쓸 수 있어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비싸질 겁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냥 파는 사람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숫자를 제한하게 되는데, 페이퍼들은 어떨까요? 소위 말하는 전자저널에 실린 페이퍼들은 실은 단위 페이퍼를 하나씩 놓고 본다면, 한 대학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야 5명, 적으면 1-2명, 그것도 동시에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페이퍼들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계약할 때 굳이 한두만
동시에 한 명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서관에서도 경험했듯이 인기 많은 책은 동시에 여러 권을 삽니다. 왜? 동시에 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그런 책들은 서가에 꽂혀 있죠. 왜 꽂혀 있지? 찾는 사람이 적고 그것을 동시에 찾는 사람이 한 명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빌려보고 나머지 책들은 끼어있고 그 사람이 반납하고 또 다른 사람이 빌려보고 하는 것이 시차도 맞기 때문에 여러 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의 가장 큰 딜레마, 특히 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교수가 나 이번 수업에 저 책을 교재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20부 또 30부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30부를 다 빌려가서 교재처럼 쓰죠. 그 학기가 끝나고 나면 책은 반납이 되어주고 내년에 또 쓰겠지 하는 내년에 이 교수가 다른 과목을 맡거나 교수가 교재를 바꿔버리면 그 책들은 30, 40부가 도서관 서가에 꽂힌 채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기할 때 상당히 도서관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저 아까운 책들이 그런다고 도서관 공간에다 채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복제가 주는 약점이기도 하고 복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디지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이라는 문제와 소유권에 대한 얘기와 그것이 유통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얘기들이 동시에 따라붙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아마 전자책 얘기하면서 그 통제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갖고 고민이 많죠. 누구나 도서관에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어. 저도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 제가 등록을 하면 이곳에서도 그 책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범주가 커지면 아까 제가 초반에 글로벌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시장이 빤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부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시장이 될 만한 곳으로 그 물건을 지어 나르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 물건이 하나 생산되어졌는데 그 주변에는 대부분 생산자들만 모였고 시골이다 보니까 그 물건을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부상들이 이런 물건을 지고 다른 곳에 이동해서 그 물건을 필요로 하지만 생산시설이 없는 곳, 좀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끌고 가면 물건의 가치도 커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 속에서 움직였을 때 전자책은 시장을 글로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어느 한 동네에 있는 책도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전자 매출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주문하고 도서관이 이것을 국제적인 라인을 통해서 주문하고 이것이 배달되어지고 제가 이용하고 고민이 많죠. 저 교수가 책을 사달라고 하는데 저 책을 사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사줬더니 저 교수 혼자만 보더라. 심지어 저 교수는 책을 빌려가서 복제를 하고는 반납하더라. 이제 굉장히 불편한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전자책이 되면 공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이용의 불편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들이 뭐 여기저기 이용할 수 있잖아. 근데 전자책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왜 저 책이 한국에서도 이용되어지고 미국에서도 이용되어지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똑같지? 예전에 우리가 종이책에 지불할 때는 복본에 대한 얘기들도 할 뿐만 아니라 종이책이 오래 있다 보니까 낡아 빠지면 다시 새 책을 사서 수명을 연장시켜가죠. 결국 책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수명을 시간과 양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건 물리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어지고 유통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 합니다. 유통에 대한 비용도 빠지고 생산에 대한 비용도 빠지지만 저작권에 대한 비용을 그 시간과 그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어떤 그 기술적인 그 방식을 공식을 하나 개발해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아까처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문제나 전자전처럼 컨텐츠를 수요가 적은 컨텐츠를 많이 쌓아서 퍼뜨리는 문제, 이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오늘 주된 얘기는 아니고 그래 전자라는 것은 한 자리에 두고도 여러 명이서 네트워킹을 쓸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 귀국했을 때 컴퓨터실을 가보고 경악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한 20, 30대 컴퓨터에 다 깔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법적인 문제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깔아쓴 데 따른 그 물리적 어떤 문제들, 버그가 발생한다든가 잘못 깔렸다든가 지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이용상의 불편함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짝이거든요. 그래서 왜 네트워크를 안 하니? 그게 네트워크 일상화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고 그 전까지 우리가 전화선을 통해서 메인 서버에다가 전화로 연결 쓰고 있는 그런 모뎀을 만들어 쓰던 시절들이라 상당히 낯선 개념일 수도 있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었으라고 봅니다만 기술 발전은 어떻든 데이터 한 개를 지금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으로 통제를 한다기보다 범술적으로 규범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인데 디지털 도서관의 디지털 자원도 똑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걸 하나 쥐는 순간 쉽게 얘기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 자원을 갖고 있으면 전국이 다 써도 뭐라 하지 않지 않겠느냐, 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립중앙도서관도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회원관리를 동네 사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전국 단위로 회원관리를 하지만 회원이라고 전자도서관의 자원까지 다 써버리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결국 전자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통제를 가하고 있는 참 불편한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다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자원이 되는 순간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 컬렉션인 것이고 디지털 컬렉션은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도서관들 소위 복제를 통해서 그 이용자의 이용 가능성을 시장을 넓혀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그 물리적인 공간 개념이 디지털에서 사라진다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쓸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지역을 형성하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을 형성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겠니?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디지털 도서를 우리가 알면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자원을 그렇게 하다 보면 동네에 있는 많은 도서관들이 나는 디지털 자원을 내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디지털 자원을 복제에 통해서 이용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100%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 세계의 서비스망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중앙 한 군데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 서비스학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딩 서비스는 서버군들을 만들고 서버군들은 자체 복제, 자체 내부 복제를 하죠. 왜냐면 이 망 자체의 트래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로망을 깔 때도 도로가 모든가 일자로 다 중앙에 하나 모인 스타 형식을 취했을 때 하는 이 트래픽과 이걸 어떻게 분산시키냐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물류를 어떻게 깔아놓느냐는 얘기처럼 디지털도 마찬가지로 물류가 필요하고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밸런싱을 지키는 작업들도 필요해서 그런 것을 복제라고 하지 않는다면 소위 우리가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것처럼 한 군데 띄워놓으면 내 데이터를 디스켓에 담을 필요도 없고 집에 있는 컴퓨터, 학교에 있는 컴퓨터 다 구별하지 않고 그냥 어디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한 군데는 버추얼이고 그 논리적인 로지컬한 한 군데이지 이것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몇 군데에 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는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내가 디지털 자원을 서비스하고 싶어. 근데 디지털 자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는 없고 수집해서 모을 수는 없어. 이 디지털 자원은 누군가 서비스를 산정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권한을 그 서비스 권한을 내가 이양받아서 소위 에뮬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것처럼 전자책을 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 포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 클릭을 하는 순간 그 클릭은 내가 A라는 사이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했다가 어느 하나 클릭을 했더니 A 사이트에서 데이터가 오래가 아니셨으니까 이 클릭된 내용은 다른 곳에서 불러주는데 문제는 그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컨텐츠들에 대한 정보를 개개인은 알 수가 없고 그 개개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줄 수 있는 기능이 구글, 네이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구글과 네이버는 센트럴 서비스이기 때문에 엄청 다양한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보를 구분짓는 능력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룹핑이 커진다는 얘기죠. 분류표를 보십시오. 제너럴 분류표들, 우리가 10진 체계라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와, 이거는 모든 지식체를 다 다루고 있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 부분을 들어가면 굉장히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걸 세분화시킬 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대신 이 특정 분야를 딱 떼놓고 야, 우리 전문 도서관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빼내다 보면 이 속에 책이 100만 권이면, 아니 전체 도서관이 100만 권인데 그 중에 이 도서관 특정 주제 책이 10,000권이면 100만 개를 10진으로 쪼갤 때는 10,000개는 100분의 1이니까 뭐 100분의 1 단위의 숫자를 받으면 되네 주지만 10,000개를 딱 받아줬을 때 10,000개를 10진으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 적은 숫자 100단위 가버리면 한 권도 안 되는 숫자 값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숫자 값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10,000개를 10개 조각 내려면 깊이를 더 세분화시켜야지 그 조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전문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으니 그때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서비스 받으면 되는 정도를 도서관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은 나만을 위해서, 아니 우리라는 작은 집단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어떤 문화를, 우리의 고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을 갖는다던가 거기에 따른 지식자원이 전 세계에 다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다 복제된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골라오느냐 선정 작업을 하듯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많은 디지털 자료를 다 이용할 수 있어가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필요한 것들만 모아둘 수 있던, 그건 모아두는 게 컨텐츠가 아니라 실은 뭐 메타 값들만 모아주고 있다니. 결국 도서관에 대한 정의 속에 수집하고 구입하고 기증받고 해서 내 것을 서비스한다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도서관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서비스가 가능해. 무엇이든지 서비스할 수 있어. 다만 여러분이 다른 도서관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서관 갔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당신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을 챙겨볼 수 있도록 잘 구조화되어 있어. 그래서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인 컬렉션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냐는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이고, 이 큐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이 전문성은 대상에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은 내가 서비스하는 대상, 로컬리티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디지털 도서관을 만든다는 행위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자원들, 또는 한두 개의 몇몇 세 개의 전문 자원들을 수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도서관들 몇 개를 놓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용을 통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이해가 좀 절충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의 본질을 얘기하다 디지털의 본질을 얘기하고 미래적 가치를 얘기하다 보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의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